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죠.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엄청난 매도 폭탄을 던졌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엄청난 또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관련된 뉴스가 시장에 전해질 때마다 계속해서 그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도가 견제하는 그런 매도죠. 좀 안정될 때까지는 일단 그 매도하는 그런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또 그런 와중에 종목별로 순환매를 돌면서 또 그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고, 최근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 막판에도 그랬고, 그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혼자 가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졌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장 초반에 양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빨간 그 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장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결국은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을 또 연출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당황스럽게도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는 호재가 나올 때마다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참 이상한 그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안 좋아서 떨어지고, 좋은 소식이 나와도 시장의 상황 전체적으로 수급이 꼬이면서 또 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최근에 그 조정 국면에서 금요일날 반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제 오늘 주가가 빠진 그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그 호재가 또 다 그냥 뭉개지는 그런 아쉬움의 음봉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 그 영국에서 또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이 됐는데, 이게 또 임상 시험에서 획기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영국의 바이오 기업인 시네어젠이라는 곳에서 인터페론 베타 치료가 환자 상태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BBC가 방송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음, 환자 이제 시네어젠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절반은 인터페론 베타를 이용한 치료제를 투약을 했고, 절반은 이제 플라시보를 복용을 시켰더니 결국에 효과가 있더라 하는 내용이 이제 좀 나왔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얘기는 이제 녹십자와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기사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도 임상 그 신청을 했다는 그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그 얘기가 전해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녹십자가 7월 말에 임상 2상을 이제 이제 그 계획을 신청할 예정이고, 이 2상을 마치면 긴급 승인을 통해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래서 아마 8, 9월쯤이면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걸로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역시 오늘 그 서정진 회장이 9월쯤에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상업 생산을 개시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만약에 임상 2상에서 유효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아서 조속한 상용화에 나서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까지 일단 임상시험에 집중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임상시험과 정식 허가 심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임상 2상의 결과에 따라서 긴급 사용 승인도 신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만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또 식약처에서 임상 1상 승인을 받았고, 이번 주 중에 이제 첫 번째 투여를 시작을 할 거고,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영국과 한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2상과 3상을 모두 끝내서 상용화하는 게 목표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오늘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만약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투약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올해 말쯤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또는 내년 상반기 허가에 대비해서 올해 9월부터 바로 상업 생산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그 녹십자도 셀트리온도 다 이 치료제의 이제 긴급 사용 승인 또는 어, 그 허가가 빠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이 나왔는데 녹십자는 이제 8, 9월 뭐 늦어도 9월쯤으로 이제 투약을 하는 시점을 밝혔고 그리고 셀트리온은 9월쯤 상업 생산을 시작해서 연말쯤 투약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차이에 따라서인지 녹십자의 주가는 오늘 굉장히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갔고 셀트리온은 이 연속되는 이제 호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해외에서 전해오는 이제 있다는 경쟁 그 치료제의 개발 소식 때문에 조금씩 그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특히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두드려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 셀트리온의 임상시험 단계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1상, 2상, 3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 1상에서는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를 하며 여기에서 이제 안전성과 그 독성, 약동학 등을 평가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 녹십자라든가 뭐 일부 회사에서는 이 독성을 평가하는 이 부분을 동물 실험으로 하고 임상 1상 인간에게 투여하는 1상을 생략한 경우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서. 그리고 2상의 경우에는 1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그 1상 종료 후 그 대상 환자들에게 다시 투여해서 치료 효과를 더 탐색을 하고 2상이 끝난 뒤에 3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더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를 하면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확증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상과 3상을 뭐 동시에 진행하겠다 이런 그 얘기도 있고 이게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행정당국과의 조율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코스피가 364 종목이 오르고 476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0.14%가 빠졌습니다. 약보합 수준으로 머물렀고요. 코스닥은 503 종목이 오르고 733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0.16% 역시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보시면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개인만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어마어마한 매도를 던졌습니다. 자, 특히 오늘 시총 상위주들 이렇게 보면 코스피 15위, 시총 상위 15위까지의 종목들 중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만 올랐고요. 코스닥에서도 그 최근에 이제 환자 급증에 따른 그 시젠이 급등을 계속 이어가면서 시총 2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이 외에는 KMW, 에코프로비엠, SK머티리얼즈 다 이제 최근 그 한국형 뉴딜의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콜마 B&H 뭐 중국 소비주 기대주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올랐고 나머지 지금 시장 주도주로 평가받았던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간외에서 오늘 104,600원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 500원 0.15%가 올라서 323,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0.38% 500원이 빠져서 129,4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그냥 장중에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약간 올랐고 헬스케어는 보합, 제약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면 뭐
개인이 엄청난 그 매수를 들어왔고 외국인이 헬스케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뭐 27만 6천 주를 털었고 기관이 사실은 기관은 오늘 장중에 계속 그 매수를 좀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매도를 던지면서 15,000주 매도가 됐고요. 1.78%가 빠졌습니다. 셀트리온도 역시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 23만 5천 주를 개인이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10만 주 넘게 덜어냈습니다. 1.52%가 빠졌습니다. 제약은 역시 제약도 5만 3천 주 개인이 샀고 외국인이 뭐 5만 5천 주 거의 대부분을 다 덜어냈습니다. 3.06% 13만 원대가 또 깨졌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1.78%가 빠졌습니다만 어제 5일선, 10일선 회복했던 것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11선은 반납을 했고 5일선은 104,600원 그 5일선을 거의 뭐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 약간 이제 104,680원입니다만 어쨌든 그 104,600원이면 5일선에 뭐 얹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헬스케어는 내일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 5일선 자리를 다 반납할 경우에는 이 역배열을 그대로 또 강화하게 되고 역배열 구도를 강화하게 되고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 60일선 언저리까지 계속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선이 좀 위태위태한 자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데 글쎄요. 지금 뭐 이 빠질 이유가 전혀 없이 수급에 의해서만 꼬이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이렇다 저렇다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은 뭐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 오늘 이제 뭐 시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2.59% 오른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치 장대 음봉이 이제 뭐 나왔습니다만 나온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만 그러나 1.52% 5,000원이 빠져서 32만 3천원을 기록했지만 5일선 맨 위에 있는 5일선도 32만 1,200원 그러니까 이평선은 그대로 정배열로 유지가 되고 5일선 위에서 자리를 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추세도 꺾지 않았고 60일선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와 제약이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그 셀트리온의 선방에 의해서 좀 같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셀트리온도 그 가파르게 올라오던 21선이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위쪽이 아닌 오른쪽 방향으로 서서히 꺾이면서 그 이평선이 이제 한 군데로 모이는 지점이다. 근데 이게 원래는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평선이 모였다가 벌어지면서 5일선을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급등샷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런 자리인데 셀트리온의 자리는 만약에 셀트리온이 이렇게 급등을 한번 쳐준다면 헬스케어와 제약도 좋은 흐름으로 그 폭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움직임에 좀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셋 중에서는 최근에 수급도 가장 좋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움직임에 좀 기대를 걸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사실은 좀 오늘 하락폭도 가장 안 좋았지만 이제 크게 떨어졌지만 그 위치도 좀 안 좋다. 오늘 3.06%가 빠져서 4,100원 떨어진 12만 9,900원에 13만 원대가 깨졌습니다만 그 5일선, 11선이 13만 1,000원대, 2,000원대, 21선도 13만 300원대 그러니까 한꺼번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한꺼번에 그 이평선의 5일선, 11선, 21선을 다 반납하고 뚫고 내려왔다.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자리입니다만 역시 그 셀트리온의 움직임에 좀 기대를 걸어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이제 7월 달 들어서 이제 공매도를 보면 공매도가 7만 주가 넘게 이제 들어오면서 그 C젠, 웹젠, 파라다이스에 이어서 네 번째로 공매도가 많았습니다. 이 코스닥에서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없죠. 코스피에서 셀트리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공매도에 집중적인 공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다는 건
맞는 지적입니다만, 그러나 이거를 최근 거래일로 뭐 5거래일, 6거래일 뭐 아니면 4거래일 정도로 좁혔을 때,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과 지난주 정도로 좁혔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번째로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게 뭐 볼 수 있고요. 매매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0.06%, 그러니까 시장 뭐 영향을 그렇게 미칠 만한 정도 자리는 아닌 것으로 이제, 그리고 그 이달 7월 초에 비해서는 공매도의 이제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오히려 공매도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 대차 거래가 이제 새로 체결되고 상환량보다 체결된 양이 10만 주나 많은, 그래서 어, 그 남아있는 잔고가 700만 주에 이른다는 것, 10만 주가 오히려 늘어서 700만 주에 달한다는 것이 가장 좀 안 좋아 보이죠. 이 코디엠이라고 하는 940 그 6만 이제 946만 주. 그런데 얘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28억 원에 불과하고 압도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차 거래 증가가 폭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 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뭐랄까요, 지금 미래 그 주가를 안 좋게 바라보는 그 세력이 지금 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집중적으로 그 대차 거래가 늘면서 공매도의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좀 우려할 만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어, 녹십자를 좀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녹십자가 이제 오늘 그 공교롭게도 셀트리온과 같이 이제 뭐 혈장 치료제고, 얘는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직접적인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녹십자가 혈장 치료제 그 임상 시험용 제품 생산을 개시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9월 송도 공장에서 하겠다고 했던 거를 지금 7월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혈장 치료제가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 제품 생산이 시작됐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크게 뛰었죠. 그 시간의 거래에서도 뭐 3.66%, 8,000원이 오른 22만 6,500원의 거래를 마감해서 내일도 좀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수급을 보면 얘네들은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얘네들 그 녹십자도 개인 투자자만 7만 6천 주 샀을 뿐 외국인 기관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6.84%나 올라서 21만 8,500원입니다만, 개인 투자자가 가격을 끌어올렸지, 외국인 기관은, 특히 외국인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틀 연속 매도, 그리고 기관은 오늘 6만 5천 주나 덜어냈다, 이렇게 그,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봉 차트 보면은 뭐 굉장히 좋죠. 오늘 장중에 23만 4,5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의 약세의 원인은 이렇게 그 녹십자라든가 아까 영국의 그 치료제라든가 이런 경쟁 회사들에 뒤처진다는 느낌 때문에 외국인의 그 강력한 매도세가 원인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공매도 미미해지고 있고, 오히려 공매도 거래가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원인이라고 판단, 물론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 그런 것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그 외국인의 매도 폭탄 때문에 이제 비롯된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다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에 코로나 환자의 좀 안정적인 그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는 그것을 뒤집는 어떤 새로운 투자에 대한 이제 얘기, 특히 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만 반등이 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게 세계적인 추세일 수도 있고 또 국내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외국인의 관심을 돌려놓을 그런 뭔가가 나와주지 않으면 어렵다. 좀 주가가 단시간에 회복되기가. 어젠가요?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
그 여러 가지 뭐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어, 외국인의 이제 지속적인 그 시장 이탈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상황, 그 우려되는 상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이 종목에 놓고 보면 호재지만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좀 뒤처지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안전성이라든가 뭐 대량 생산 체계라든가, 제가 어제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부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뭐 녹십자에 지금 오늘 혈장치료제 생산 얘기가 딱 나오니까 녹십자의 주가가 확 튀어오르고, 뭐 외국에서 또 그 경쟁 회사가 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렇게 시험 개발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이제 소식이 전해지니까, 또 셀트리온 주가는 또 상대적으로 못 가고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그 뭐 여러 가지 그 외국 회사들의 어떤 움직임에도 외국인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이나 뭐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거를 볼 때 뭐 흔들리고 있지 않죠, 전혀. 상당히 좋죠. 좋고 아주 훌륭한 회사고, 저는 서정진 회장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이걸 가지고 뭐 새로운 수익 비즈니스 모델로 삼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 세상에 대한,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어떤, 또 국민에 대한 뭐 의리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의리가 반맥이 주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업의 이제 총수, 또 기업의 리더가 온갖 참 그 치졸한 그런 행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 문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저 센트리온의 그 어떤 그 긍정적인 에너지, 어떤 사회를 향한 그런 마인드, 좋은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주가에도 좀 그대로 반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어, 해 봤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소식들을 전해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그래도 아직 이번 주 4거래일이나 남아있으니까 모두 다 힘내고, 그래도 오늘 첫날은 조금 아쉬웠지만 마지막 날은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따가 시간이 좀 되면 지금 국내 저 이 셀트리온이 7월 17일 날 임상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임상 승인 현황 자료 하나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 자료를 보시면, 그래도 어쨌든 이제 앞으로 그 이 종목이 어떻게 되겠구나, 지금 저 녹십자처럼 뭐 제품 생산이 되겠구나, 뭐 백신이 나오겠구나, 뭐 치료제의 어떤 생산이 되겠구나 하는 그 단계를 좀 미리 알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 방송을 마무리하는 대로 좀 밤 늦게라도 대충 좀 이렇게 너무 잘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빨리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